아, 어머니. 그냥 집에나 계세요. 밖에 나가서 뭘 하시게. 박순이는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수세미를 쥔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미영아. 나도 뭐 좀 배워볼까 해서. 어머니, 그 나이에 무슨 배움이에요? 집안일이나 잘해주시면 되죠.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이는 그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뭐라 하네요? 순이야, 며느리 말도 일리는 있어. 우리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민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을 살림만 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제 손자도 없고 며느리는 맞벌이라 바쁘고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순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아파트 단지 입구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컴퓨터 기초반, 베이킹 클래스, 서예. 순이는 손가락으로 포스터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해? 뒤에서 아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지훈아. 퇴근했니? 네. 그런데 엄마, 이거 뭐 보세요? 지훈이 게시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문화센터 수업 같은 거 있나 봐서. 엄마가요? 갑자기 왜요? 지훈의 눈빛에 의아함이 담겼습니다.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서. 엄마, 그런 거 배워서 뭐 하실 건데요? 돈만 나가고.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강료도 만만치 않아요. 그냥 집에서 TV 보시는 게 낫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먼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포스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이가 만든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오늘 반찬 왜 이래요? 간이 안 맞네. 미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정신이 좀. 어머니, 요즘 집중을 못 하시나 봐요. 미영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지훈도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순이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순이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식사 후 순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았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보고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내 와이셔츠 어디 갔어요? 아, 그거 세탁기에. 어머니, 제 옷이랑 같이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고급 옷이라니까요. 미영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고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다음부턴 조심할게. 조심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마세요. 제가 제 옷은 제가 빨게요. 미영은 방문을 쾅 닫았고 순이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친구 정숙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고요. 정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아니야, 뭔가 있어. 말해봐.
순이는 한참을 망설였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나 요즘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다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정숙은 순이의 손을 잡았고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순이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30년 동안 가족 위해 희생한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까?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배우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럼 해. 왜 못해? 가족들이 다 반대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래. 정숙은 한숨을 쉬었고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마셨고요.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미영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순이는 발을 멈췄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거 어때? 이사? 왜? 이 집 너무 좁잖아.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좀. 순이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 그건 좀. 엄마 혼자 두면 어떡해. 어머니 혼자서도 잘 사시죠. 아버님도 계시고. 그래도 생각해봐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순이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고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순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순이는 중얼거렸고요.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5시였고요. 순이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고요.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고 그리고 문화센터 전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침 7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침 차려주세요. 미영이 세수를 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한데 오늘은 각자 해먹어야 할 것 같아. 네. 왜요? 나 오늘 좀 나가봐야 해서. 미영의 얼굴이 굳었고요. 그리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딜 나가신다고 아침도 안 차려주세요? 문화센터 등록하러 가려고.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문화센터요? 아직도 그 생각하세요? 응.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그거 진짜 하실 거예요? 그래. 수강료는요? 돈 어디서 나요?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모아둔 돈이요?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돈 어디 숨겨뒀어? 아니에요, 여보. 내가 용돈으로 받은 거 조금씩 모은 거예요. 용돈을 모아? 그럼 그 돈으로 집안에 필요한 거 사야지. 왜 혼자 쓰려고 해?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나도 내 돈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당신 돈? 그게 무슨 당신 돈이야?
다 가족 돈이지. 30년 동안 용돈으로 받은 거 모은 건데. 그래도 안 돼. 그 돈은 나중에 손주 생기면 쓸 돈이야.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막혔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그냥 집에 계세요. 지훈도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미영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이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나 그래도 갈 거예요. 뭐?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이는 신발을 신었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선 순이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순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화센터는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걸어갔고 그리고 문화센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밝은 복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있었고요. 어떤 이는 그림을 들고 어떤 이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들어오실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네. 등록하러 왔어요. 처음이세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같이 들어가실래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는 이 과장이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수업 들으실 건가요? 저는 컴퓨터 배우고 싶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컴퓨터 기초반이요? 좋은 선택이세요. 요즘 꼭 필요하죠. 이 과장이 밝게 웃었고요. 그리고 등록 서류를 건넸습니다. 순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쓰는 칸이 있었고요. 순이는 펜을 들었습니다. 박순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이름을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니고 그저 박순이었습니다. 수강료는 12만 원이에요. 순이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은 돈이었고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등록 완료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이 과장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영수증을 받았고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나오는 길,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순이는 중얼거렸고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나가고 없었고요. 미영과 지훈도 출근한 듯 했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수증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수강생 박순이.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산책했어요. 순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아침에는 미안했어. 내가 좀 심했지. 민수가 어색하게 말했고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순이는 짧게 대답했고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서둘렀고요. 아침을 차려놓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외출합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문화센터 수업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순이는 일찍 도착했고 그리고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몇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번에 같이 등록했던 분이시죠? 지난번 만났던 여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한정숙이에요.
편하게 정숙 언니라고 불러요. 저는 박순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고 그리고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기초반 담당 강사입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법부터 배웠고요. 순이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강사가 다가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정숙이 순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아,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고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남편분은 뭐라고 안 하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몰라요. 말 안 했어요.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말하면 반대할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요. 순이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나이에도 배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고요. 순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미영이 앉아 있었고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응. 미영아, 왜 집에 있어? 오늘 오후에 휴가예요. 그런데 어디 가셨냐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산책 좀 했어. 산책요? 오전 내내요? 응. 순이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미영이 소파 위에 놓인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그 가방 안에 든 건 뭐예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문화센터 교재가 들어있었고요. 미영이 이미 확인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방을 좀 옮기려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미영이 교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컴퓨터 기초. 초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건 설마 문화센터 다니신 거예요? 우리가 다 반대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말문이 막혔고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하지만 나도. 어머니, 진짜 실망이에요. 가족들 몰래 이런 걸 하시다니. 미영이 교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과 민수가 함께 들어왔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몰래 문화센터 다니셨대요. 미영이 고자질하듯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리고 순이를 노려봤습니다. 순이야, 그게 사실이야? 여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가족 몰래 돈을 쓰고 그래.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순이 자신도 놀랐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요. 30년 동안 당신들 뒷바라치만 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였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엄마, 진정해요. 지훈이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 너희는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순이가 아들을 바라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주면 되는 사람이야?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어머니,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미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나이? 58살이면 죽을 나이야? 순이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도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텐데 그 세월을 그냥 이렇게만 살라고? 미영은 입을 다물었고 지훈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미친 거야? 미쳤죠? 이제야 미쳤어요. 30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순이는 눈물을 닦았고 그리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바라봤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알았어요. 나갈게요. 순이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짐을 쌌고요. 옷가지 몇 벌과 통장을 챙겼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나가실 거예요?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가 나가래. 그건 아빠가 화나서 한 말이고. 아니야. 맞는 말이야. 나도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 순이는 현관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순이야. 민수가 불렀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선 순이는 가방을 꼭 쥐었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순이는 친구 정숙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이야? 정숙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숙아, 며칠만 재워줄 수 있을까?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숙은 곧바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인데?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요. 순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듣다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잘한 건지 모르겠어. 가족을 버리고 나온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너를 찾은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마음 편히 쉬어. 천천히 생각해보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정숙의 집에서 지내며 문화센터 수업을 계속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며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고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지훈이야. 응, 알아.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엄마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고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네, 엄마. 엄마도 사람이야. 30년 동안 너희들 위해 살았어. 그건 후회 안 해. 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살고 싶어. 그게 이기적인 거야? 아니에요, 엄마. 너희 아빠한테 전해줘. 엄마도 꿈이 있다고. 엄마도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엄마. 그리고 지훈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순이는 전화를 끊었고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문화센터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요. 컴퓨터로 간단한 문서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순이는 발걸음을 멈췄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미안해.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당신 없는 집이 얼마나 텅 빈지 깨달았어. 민수가 순이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줘. 제발.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나 자신을 찾는 게. 나는 누구인지 뭘 하고 싶은지.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어. 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고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고마워요, 여보. 근데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작게 웃었고요. 처음으로 남편의 따뜻한 면을 봤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래. 몸 조심하고. 민수는 돌아서 걸어갔고 순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휘어진 어깨가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순이는 오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왔어. 그래. 뭐래? 미안하대. 그리고 돌아오래. 너는 뭐라고 했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리고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너 정말 강해졌다. 그런가? 응. 예전에 너였으면 바로 돌아갔을 거야. 순이는 생각해봤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고요. 예전의 자신이라면 남편이 사과하는 순간 모든 걸 잊고 돌아갔을 것 같았습니다. 나 변한 것 같아. 좋은 쪽으로 변한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이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미영이랑 같이 찾아뵙고 싶어요. 순이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토요일 오후 2시에 문화센터 앞 카페로 와. 토요일이 됐습니다. 순이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2시가 되자 지훈과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순이 앞에 앉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이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아들도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아, 고개 들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도 미안해.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부족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도 꿈이 있으시고 하고 싶은 게 있으신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어머니, 집에 돌아오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했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 이해해줘, 지훈아. 엄마도 엄마를 알아가는 중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영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처음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순이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기초반을 수료했고요. 이제 포토샵 수업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과는 더욱 친해졌고 문화센터 사람들과 소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엔 근처 식당에서 모여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 씨,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수업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순이는 웃었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예전에 지친 얼굴이 아니라 생기 있는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과장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다음 학기부터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이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배운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이는 눈이 커졌고요.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순이 씨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친절하시고. 하지만 저는 아직 걱정 마세요. 교육도 해드리고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교육 시작할게요. 순이는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해시키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2주 후 순이는 처음으로 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70대 초반의 할머니였고요.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 이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순이는 차근차근 설명했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30분 후 할머니는 손주와 영상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됐어. 우리 손주 얼굴이 보여.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펴졌고요. 순이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기뻐요. 순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어. 순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고요. 정숙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순이야, 너 정말 달라졌다. 완전히. 그런가? 응. 예전엔 항상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 순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고요. 거울 속에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친구 아니야. 두 사람은 포옹했고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이야, 나야. 응, 무슨 일이에요?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셋이서 밥 좀 먹자. 셋이요? 응, 나랑 지훈이랑. 미영이는 회식이래. 순이는 잠시 망설였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몇 시에? 7시에. 예전에 우리 자주 가던 식당에서. 저녁 7시. 순이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민수와 지훈이 이미 와 있었고요. 두 사람은 일어나 순이를 맞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나 정말 많이 생각했어. 응. 당신이 떠나고 나서 집이 정말 텅 빈 것 같았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그제야 알았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빨래도 쌓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청소도 영 안 되고. 여보.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당신이 없다는 거였어. 민수가 순이를 바라봤고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순이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아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습니다. 여보, 지훈아. 나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내가 너무 참기만 했나 봐.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순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알아. 이제 알아. 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줘.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도 도와줄게. 정말이에요? 응. 문화센터도 계속 다니고 뭐든 배우고 싶은 거 배워.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달라질게요. 정말로. 순이는 눈물이 났고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그럼 언제 들어올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혼자, 아니 정숙과 함께 지내며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나는 계속 문화센터 다닐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도우미 일도 할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지훈도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다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마워요, 여보.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순이는 정숙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녀왔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정숙아. 왜? 이번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정숙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정숙아,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지? 한 달 반 동안 신세 많이 졌어. 무슨 소리야? 우린 친구잖아. 두 사람은 포옹했고요. 순이는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가 앞으로도 자주 보자. 우리 계속 친구하자. 당연하지. 매주 목요일 소모임 있잖아. 거기서 보면 되지. 순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짐을 쌌고요.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정숙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순이야, 행복하게 살아. 너도 정수가.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고 순이는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가을 햇살로 따뜻했고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한 달 반 만에 돌아온 집이었고 순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왔어? 네. 민수는 순이의 짐을 받아들었고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청소가 되어 있었고 꽃병에는 장미가 꽂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잖아.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따뜻해졌고 장미 향기를 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훈과 미영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영이 환하게 웃었고 예전의 차가운 표정은 없었습니다. 응, 미영아. 어머니, 제가 점심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내가. 순이는 놀랐고 미영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툴지만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고요. 미영이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고 짠 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 미영아, 잘했어. 정말이요? 다행이다. 미영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월요일부터 문화센터 가는 거지. 응, 그럴 거예요. 나도 뭐 좀 배울까 해서. 같이 가면 안 돼? 순이는 놀라 남편을 봤고요. 민수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가요? 응.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서예 같은 거 배우고 싶어. 그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순이는 웃었고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미영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고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디지털 도우미 일은 언제부터 하세요? 다음 주부터.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그럼 제가 그날은 일찍 들어올게요. 저녁 제가 준비할게요. 순이는 며느리를 바라봤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워야 해요. 어머니한테. 두 사람은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베란다에 나와 앉았고요.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순이야. 네. 진짜. 고마워. 돌아와줘서. 저도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손이었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 다시 시작하자. 민수가 순이의 손을 꼭 쥐었고 순이는 남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반 전 이 침대에 누워 울기만 하던 자신이 떠올랐고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수가 무사히 잘 도착했어. 고마워. 목요일에 보자.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잘 됐다. 목요일에 봐. 잘 자. 순이는 미소를 지었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민수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고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고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나를 찾았고 나를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가족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나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냥 박순이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고요.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환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민수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여보도 10시에 서예 수업이죠? 응. 나중에 문화센터에서 보자. 순이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 순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순이도 그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야. 정숙아.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집은 어때? 괜찮아? 응, 좋아. 다들 많이 변했어. 다행이다. 그래, 오늘 수업 들어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강의실로 들어갔고요. 다른 수강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이 씨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순이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고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강사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고 순이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배우는 게 즐거웠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신기했습니다. 58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았고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순이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따뜻했습니다. 복도 끝에 게시판이 있었고 새로운 수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5년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사진 기초반, 글쓰기 교실, 영어 회화. 순이는 게시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또 생겼고 하고 싶은 게 또 생겼습니다.
순이야, 뭐 봐.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학기 수업. 글쓰기 교실 어때? 같이 들을래? 좋지. 우리 나이에도 글 배울 수 있어. 두 사람은 웃으며 복도를 걸었고 창밖 하늘은 끝없이 파랬습니다. 순이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58세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텐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배우고 싶은 것 배우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 것입니다. 문화센터 입구를 나서는데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서예 수업 교재를 들고 서 있었고요. 순이를 보자 웃었습니다. 수업 끝났어? 응. 여보는 지금 가는 거예요? 응. 같이 점심 먹을래?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걸었지만 오늘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걷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공중을 떠다니다 천천히 땅에 내려앉았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고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새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자유롭게, 가볍게, 그리고 행복하게. 58세 박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